지난달 4월 달에 아주 하와이 부동산에서는 정말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일루아 비치파크에서 하와이의 시장님인 릭 블란지아리 시장님께서 사인을 했어요. 어떤 걸 사인을 하셨냐? 빌 41입니다. 즉 41법 조항을 사인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로즈 장입니다. 오늘은요 4월 달에 부동산에서 정말 이슈가 됐었던, 특히 매주 미팅마다 저희 부동산 다른 에이전트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미팅의 토픽이 빌 41이었습니다. 빌 41은 뭐냐면요, 에어비앤비 금지를 하는 법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어디에 금지를 하느냐? 에어비앤비를 리조트 존을 제외하고는 이제 단기로 왜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 많이들 하잖아요.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은 이제 뭐 태국에서도 한 달 살기, 뉴욕에서 한 달 살기, 이렇게 한 달 살기가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살기가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미국 본토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와이에 정말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서 하와이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뭐 한 달 아니면은 뭐 두 달, 뭐 아니면 짧게는 3주, 뭐 2주 이렇게 와서 일하시면서 이제 하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어비앤비 허용이 되는 지역은 리조트 존이에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임대 이제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요, 이번 연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현재 리조트 지역 외에서 이제 단기 임대, 그러니까 미니멈으로는 30일이 가능했습니다. 즉 한 달 살기가 허용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주레 같은 경우, 아주레는 알라모아나 있거든요. 알라모아나 그 쇼핑센터에서 바로 길 건너면 있는 월마트 바로 앞에 있는 아주레 콘도는 한 달 미니멈이었습니다. 한 달 미니멈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는 이제 렌트를 주실 때 최소 3달, 90 days, 90일은 렌트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달씩 됐었던 그런 콘도의 경우는요, 이제 이 법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빌 41, 그러니까 41번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19년에는 호놀룰루 시장님 성함은 커크 콜드웰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크 콜드웰 시장님께서는 빌 89번, 즉 89번 조항을 사인을 하셨어요. 6월 달에. 그거는 이제 쇼트텀 렌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8월 1일,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최초로 발견됐을 때, 즉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다라는 게 최초로 발견됐을 때는 1,000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게 벌금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5,000불씩 내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그 카일루아라고 정말 오바마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좋아했다는 그 비치죠. 카일루아 비치에 1.5밀리언, 즉 150만 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도에는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와이키키, 그리고 서쪽에는 코올리나, 그리고요 이제 노스쇼어에서는 터틀베이 쪽 여기를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2019년도 기준에서 리조트 존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오아후 섬입니다. 그래서 오아후 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아후 섬에서 와이키키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와이키키, 즉 남쪽이 있고, 북쪽 노스쇼어 쪽은 여기가 터틀베이 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올리나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지역이 2019년도에 리조트 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이번에는 이제 리조트 존에 포함된 게 뭐였냐면요, 마카하밸리,
마카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역이 조금 늘었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쪽은 그 웨스트 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서쪽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와이에 살면서 저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컨 웨스트 사이드를 택할 것 같아요. 웨스트 사이드. 이쪽은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아니면은 방문객들 올 때 추천하는 곳인데요. 저기는 정말 비지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지터들 요즘은 이제 소문소문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로컬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돌고래를 보시려면요. 마쿠아 비치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마쿠아 비치는 제가 돌고래 보고 싶을 때 새벽 한 5시 반쯤 여기 타운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돌고래랑 같이 스노클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여튼 그 지역에는 마카하 밸리가 몇 년 전부터 싱글 패밀리 홈, 즉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아주 수입형으로 투자용으로 사시기 너무 좋은 게 거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리조트 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합법화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리면요. 그렇게 에어비앤비나 뭐 소셜 미디어나 그런데 이제 nightly rent, 그러니까 그 하룻밤에 얼마인지 하룻밤 숙박 요금을 올리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요. NUC입니다. NUC는요. Non-Conforming Use Certificate의 약자예요. 이거는 여기 그 하와이 부서 중 하나가 이제 정부에 있는 부서 Department of Planning and Permitting DP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PP에서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즉 해당 부동산이 리조트 조닝이 아닌 경우에는요. 정부, 즉 DPP 부서에서 Department of Planning and Permitting 부서에서 주는 그 NUC 허가증이 없이는 에어비앤비 또는 쇼트텀 렌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NUC는요. 1990년도 9월 달에 DPP에서 발급을 했고요. 2년마다 갱신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마다 갱신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이제 NUC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NUC가 없으면은 에어비앤비 즉 단기 임대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불법이 됩니다. 하와이는요. 땅을 이제 나눠요. 땅을 용도별로 나누는데 크게 4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리조트 존, 두 번째 residential. residential 하면은 이제 주거용입니다. 세 번째는 agricultural. 그거는 농업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commercial, 즉 상업용.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그렇게 나뉘게 되는 그 목적은요. 이제 세금. 그래서 그 조닝에 따라서 세금의 퍼센티지도 다르게 됩니다. 재산세를 따지게 되면요. 재산세는 여기 하와이에서는 property t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리조트 존에 있는 부동산이 주거용, 즉 residential 존에 있는 부동산보다 재산세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와이 부서 DPP에서 1990년도 9월 달에 총 793개 부동산 프로퍼티한테 이제 NUC를 줬습니다. 즉 Non-Conforming Use Certificate NUC를 이제 주었는데요. 30일 이하 렌트를 하실 때는 이제 2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B예요. B&B는 Bed and Breakfast라고 해가지고 그 집 안에서 집 주인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거는요. TVU예요. TVU는 Transient Vacation Units라고 합니다. 이 TVU는 말 그대로 그냥 에어비앤비, 즉 주인이 거기 안 살고요. 같이 안 살고 그냥 그 집을 다 이제
통째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93개 중에서요, B&B, 즉 우리 한국에서는 민박이라고도 하죠. 민박이 이제 총 34채예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즉 주인이 안 사는 그 유닛은요, 759채입니다. 이번에는요, 단기 렌트가 가능한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총 다음 제가 금방 말씀드릴 다음 4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4가지,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조트 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4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와이키키, 그 다음에 코올리나, 서쪽에 코올리나, 그리고 북쪽에는 터틀베이, 그리고 또 서쪽에 마카하밸리라고 있는데요. 총 합쳐서 와이키키 지역에는 21개의 그 빌딩이 리조트 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올리나에 하나, 그 다음에 터틀베이 하나, 마카하밸리 하나,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정성껏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NUC를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793채가 하와이 정부 DPP 부서에서 이제 NUC를 받았는데요. NUC를 갖고 있으면은 쇼트텀, 즉 단기 렌트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콘도 중에서 리조트 존은 아니지만 grandfathered in 해가지고 이제 뭐 할아버지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와이키키 팜즈, 아쿠아 팜즈, 팜즈 와이키키라고 하는데요. 아쿠아 팜즈의 경우는 리조트 존은 아니에요. 리조트 존은 아니지만 그래도 NUC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스트 보면은 알로아 서프, 아일랜드 콜로니, 그 다음에 하와이안 모나크, 그 다음에 아쿠아 팜즈, 뭐 로얄 가든 앳 와이키키, 뭐 알라모아나 호텔 또는 executive center, 이게 포함이 됩니다. 즉 얘네들은 그 빌딩, 제가 금방 언급해드린 그 빌딩에 있는 유닛들은 이제 쇼트텀 가능해요. NUC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그게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빌 41번 조항 안에서 이제 선정한 이제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 콘도들은 리조트 존이 아니고요. 아파트먼트 프리싱크트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이란 뜻이에요. 구역. 그래서 아파트먼트 프리싱크 또는 이제 A1 하면요, low density apartment zone이고요. A2 하면은 medium density apartment zone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혼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와이키키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와이키키 지역은요, 이렇게 있어요. 와이키키 이제 반얀과 와이키키 선셋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이제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키키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올리나로 가겠습니다. 코올리나 경우는 총 5개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카일란이라는 빌딩이에요. 얘는 A1이라고 하면은 low density apartment zone이에요. 그래서 카일란이 여기 30일 이하 단기 쇼텀 가능합니다. 2번 코코넛 플랜테이션, 3번 코올리나 카이 골프 에스테이트, 그래서 골프장 있는 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코올리나 페어웨이즈 여기도 가능하고, 5번은 이제 그 코올리나 힐사이드 빌라인데요. 여기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진, 노란색으로 칠해진, 여기 A2 보이시죠? 미디엄 덴시티 아파트먼트 존, 여기도 쇼트텀 41번 조항 아래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틀베이 리조트, 여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쿠일리마 에스테이트예요. 쿠일리마 에스테이트고요. 쿠일리마 또한 A1 즉 low density apartment zone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4개의 카테고리에서 하나를 충족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슈트 렌트가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주세요. 41번 조항은요. 이번 연도 2022년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트텀 렌트,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하와이가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1위로 선정이 됐고 미국 본토에서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본토에서 오히려 더 많은 투어리스트 분들을 이제 관광 지역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에 정보가 필요하시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로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